복지관 탁구 모임에서 오래 알고 지낸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게 웃고 짧게 대답하고 금세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임이 끝난 뒤에도 같이 걸어서 집까지 돌아가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모임이 끝나면 각자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툰 일도 없었고 섭섭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를 좁히려는 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끝납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갑작스러운 이별이 없어도 어느 날 돌아보면 곁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인연에는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이에는 오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한 사이라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공원 산책을 함께하는 이웃 사이였습니다. 몇 년을 같이 걷다 보니 서로 집안 사정도 알고 건강 상태도 알고 자식들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쪽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를 상대가 너무 쉽게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문제잖아요.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나온 뒤로 산책 약속이 한 번, 두 번 미뤄지더니 어느 날부터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편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한 사이일수록 상대가 무심코 꺼낸 이야기에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가볍게 받아치거나 거기에 자기 판단을 얹거나 그 이야기를 붙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말을 꺼낸 사람은 금세 후회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편한 사이에서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상대가 자식 이야기를 꺼내도 힘드시겠어요 하고 짧게 받고 끝냅니다. 판단을 얹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어떻다, 아들이 어떻다는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들은 것은 들은 자리에서 묻어둡니다. 자식 집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가 자식 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집 안 사정이나 살림살이에 대해 먼저 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면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이야기면 그랬군요 하고 짧게 받아줍니다.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꺼낼 마음이 생깁니다. 편한 사이에서 선이 무너지는 것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한번 무너지면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이야기가 짧아지고 결국 모임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있어도 말이 없어집니다. 편한 사이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편함 안에 예의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옮기지 않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랜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 집 요즘 좀 어렵다더라고요 하고 꺼냈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왜요? 하고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꽤 길어졌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조용히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 그 사람은 빠졌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가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복지관, 아파트 단지, 공원 산책 모임, 종교 모임, 그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겹칩니다.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전해집니다.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기 입에서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웃이 힘든 사정을 털어놨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건강 문제를 잠깐 꺼냈을 때 그것을 다음 모임 자리에서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디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 안심이 쌓이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잘 옮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을 고르기 시작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는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겉도는 이야기만 오가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천천히 얕아집니다.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옮기지 않는 것은 덕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오래된 인연을 지킵니다. 세 번째,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매주 같이 걷던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통 연락이 없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기다리다 먼저 연락했더니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하고 짧게 답이 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연락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서운함이 쌓였고 어느 날 왜 먼저 연락 한 번 없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더 드물어졌습니다. 노년의 생활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람, 배우자, 병간호에 하루를 다 쓰는 사람. 연락이 뜸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랜 인연 곁에 남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사정을 자기 감정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을 때, 왜 이제 연락해 대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랜만에 연락한 쪽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번에도 연락할 마음이 생깁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연락이 닿을 때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가끔 닿는 연락이 따뜻한 관계가 있고 자주 봐도 늘 서운함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대부분 전자입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에게 왜 요즘 안 보여요? 대신 오늘 좋아 보이네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가워집니다. 거리를 다그치지 않는 것만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남의 간격이 짧아야 친한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듭니다. 네 번째, 상대의 형편이 달라져도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오가며 안부를 나눴는데 어느 해인가 그 지인의 자식이 사업을 크게 벌여서 집안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았습니다. 그 뒤로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몇 사람이 그 지인에게 부쩍 살가워졌습니다. 연락도 잦아지고 만남을 만들려는 쪽도 달라졌습니다. 그 지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임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눠지는 방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편은 노년의 생각보다 많이 바뀝니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이 있고 살던 곳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지인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린 뒤에도 예전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아서 혼자가 된 이웃에게 예전보다 더 자주 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같이 밥이나 먹자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상대방도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도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이 달라진 뒤에도 태도가 같은 사람 옆에 앉으면 편합니다.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가까워지는 사람은 형편이 나빠지면 멀어집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아는 나이가 되면 형편이 달라져도 태도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상대의 형편을 보고 관계를 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랜 인연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자식 집에 다녀오다가 무릎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모임에 나오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아이고, 그럼 쉬어야지요. 몸이 먼저예요 하고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한 번쯤 나와야 서운하지 않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무릎이 아픈 쪽은 두 번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생활에는 예고 없이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병원 일정이 갑자기 잡히기도 하고, 손자를 갑자기 맡아야 하기도 하고, 배우자 상태가 달라져서 집을 비우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정 앞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사이에 같은 말을 얹으면 상대는 몸이 불편한 데다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얹지 않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고 사정을 들으면 그렇군요. 몸 살피세요? 하고 받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 자기 감정을 얹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랜 친구가 요즘 아들 집에 자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낳아서 당분간은 거기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 손자 생겼으니 기쁘겠다. 거기 있는 동안 몸도 잘 챙겨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친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은 기분이 되는 것은 그런 순간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공감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기대를 잠깐 내려놓으면 됩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여유가 관계 안에서 오가는 공기를 바꿉니다. 사정을 이해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빴던 일이 정리되면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곁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인연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인연을 붙잡아 두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작은 태도일지 모릅니다.